오늘은 카카오페이의 2025년 2월 4일부터 7월 28일까지 약 6개월 동안의 주가 흐름과 기술적 분석을 중심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주가 흐름부터 간단히 정리해 볼게요. 카카오페이는 4월 9일에 26,350원의 저점을 기록한 뒤 강한 반등세에 돌입했습니다. 그리고 두 달도 차에 되지 않은 6월 25일엔 장중 최고가인 114,000원을 기록하면서 약 300% 상승하는 흐름이 나왔죠. 특히 6월 23일엔 일 거래량이 1,340만 주를 넘기면서 단기 수급이 집중되는 모습을 보였고, 이는 고점 형성의 주요 지표로 작용했습니다. 현재가는 66,400원으로 고점 대비 약 40% 조정된 상태지만 저점 대비로는 여전히 150% 넘는 상승폭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단기 급등 이후 눌림 조정 구간으로 해석되며 기술적으로는 반등 시도를 탐색하는 위치입니다.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기술적 분석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동평균선 정렬 구조부터 확인해 보면은 현재 카카오페이는 5일선, 21일선, 61일선, 그리고 121일선이 모두 정배열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요. 이 정배열은 상승 추세가 단기 반락에도 불구하고 유지되고 있다는 신호고, 특히 중장기 이동 평균선들이 모두 우상향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구조적인 상승 흐름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근거가 됩니다. 60일선은 완만한 상승 흐름을 그리고 있고, 121선 역시 저점을 찍고 상향 전환하는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죠. 현재 주가는 61선과 21선 사이에서 움직이고 있는 구조입니다. 21선은 74,000원대에 위치해 있으며 최근 고점 형성 이후 저항선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61선은 약 63,000원 부근에서 지지선 역할을 하고 있고, 현재 주가는 이 중간 지점인 66,000원대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구간은 단기적인 방향성을 결정짓는 분기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주가가 21선을 돌파하고 안착할 경우 다시 8만 원대 돌파 시도가 가능한 구조입니다. 반대로 61선을 이탈하게 되면 121선이 위치한 6만 원 초반까지의 조정 가능성도 열려 있어요. 이동평균선 간 이격도도 눈여겨볼 만합니다. 5일선과 21선의 간격은 조정 국면에서 빠르게 좁혀졌고 최근 다시 벌어지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5일선이 21선을 상향 돌파하는 골든크로스가 형성된다면 단기 상승 시그널로 해석할 수 있고, 특히 주가가 이에 맞춰 양봉으로 전환된다면 신뢰도를 더 높일 수 있는 구간입니다. 반면 5일선이 반등에 실패하고 하향 전환된다면 단기 조정이 연장될 수 있으므로 5일선과 61선 간 거리 변화도 함께 체크할 필요가 있어요. 거래량 흐름도 매우 중요한 지표입니다. 6월 23일 고점 직전 시점에서 기록된 1,340만 주 이상의 폭발적 거래량은 단기 고점 형성 구간에서의 수급 쏠림을 보여주는 단서였고요. 이후 고점에서 조정이 시작되면서 거래량은 빠르게 감소했으며 현재는 과거 급등 구간에 비해 거래량이 70% 이상 줄어든 상태입니다. 이 흐름은 이익 실현 이후 매도세가 상당 부분 해소되었고 수급이 안정화 국면으로 들어갔다는 신호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최근엔 양봉 캔들이 출현할 때 거래량이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서 수급 측면에서 다시 매수세가 유입되는 초기 신호도 관찰되고 있습니다. 차트상 가격 구조를 보면 현재는 65,000원대 지지 테스트가 반복되는 구간입니다. 이 지점은 61선과 겹치는 주요 지지선이며, 만약 여기서 반등에 성공하게 되면은 7만 원대 복귀가 기술적으로 유력한 시나리오가 돼요. 이후 21선이 위치한 74,000원을 상향 돌파하게 되면은 8만 원 돌파 흐름까지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 반면 6만 5천 원이 무너지게 되면은 6만 100원 부근까지 하락이 열려 있고, 이는 121선이 위치한 가격대이자 장기 매물대와 일치하죠. 그래서 지금 구간은 위로는 7만 4천 원, 아래로는 6만 5천 원 사이의 방향성 탐색 구간이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보조 지표를 보면 RSI는 고점 당시 90을 넘기는 극단적 과열 구간에 있었지만 이후 조정을 거쳐 현재는 50에서 55 수준에서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과열이 해소된 상태에서의 횡보는 재반등 가능성을 열어주는 흐름이고, RSI가 다시 60 이상을 회복하게 되면은 단기 상승 시그널로 작용할 수 있어요. MACD는 현재 데드크로스 상태이지만 히스토그램이 축소되고 있는 모습이 감지되고 있고, 주가가 다시 5일선 위로 올라선다면 MACD 역시 골든크로스 전환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근의 캔들 흐름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7월 중순 이후 음봉과 양봉이 교차하면서 중립적인 흐름이 나타나고 있지만 음봉이 나올 때 거래량이 크지 않고 양봉이 나올 때 거래량이 늘어나는 구조는 분명히 긍정적인 신호예요. 특히 아랫꼬리가 긴 캔들이 반복되고 있어서 매수세가 하단에서 강하게 유입되고 있다는 점도 기술적으로 의미 있는 부분입니다. 만약 다음 거래일에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21선을 돌파한다면은 단기 상승 전환의 신호로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 위치에서의 전략을 정리해 보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65,000원 부근에서의 지지 여부가 단기 흐름의 핵심입니다. 둘째, 74,000원 위에서 종가 안착이 확인되면은 8만원 구간까지의 상승 시나리오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셋째, 반대로 지지선이 무너질 경우엔 6만원 초반 구간에서의 반등 여부를 재확인할 필요가 있고 이 구간에서는 중장기 매수 타이밍으로 접근해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88,000원 이상에서의 강한 매물대를 돌파하게 되면 다시 정오점인 114,000원을 향한 상단 시세 열림도 가능한 구조입니다. PPT 자료 보여드리기 전에 앞서 주식 투자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건 타이밍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타이밍을 놓치고 손실을 반복합니다. 특히 분할 매수를 하면서도 전량 매수로 끝내고 마는 경우가 많죠. 처음에는 계획적으로 분할 매수하면서 들어갔지만 결국 그만큼의 타이밍을 놓쳐서 손해를 보게 되죠. 여러분, 분할 매수가 반드시 성공하는 전략이 아닙니다. 이걸 제대로 실천하지 않으면 타이밍 미스로 이어지고 결국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처음에 분할 매수를 할 때는 조금씩 나누어서 매수하면 안전하겠지라고 생각하고 시작하지만 결국 한 번에 전량을 다 사버리게 됩니다. 이게 바로 타이밍을 놓친 사례죠. 분할 매수의 핵심은 타이밍입니다. 한 번에 사는 게 아니라 시장 흐름에 맞춰 나누어서 매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분할 매수를 통해 한 번에 매수하지 않고 떨어지거나 올라가는 시장 흐름에 맞춰 매수 타이밍을 조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다 사버리고 타이밍을 놓쳐버리는 실수를 반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누가 추천해서 샀는데 손실이 나는 이유. 여러분은 주식 투자하면서 유튜브나 커뮤니티에서 종목 추천을 받고 그 종목을 믿고 매수한 적이 있죠. 문제는 이 추천들이 근거 없이 추천된 것들이 많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추천이 아닌 근거를 보고 매수해야 해요. 누가 추천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종목을 매수할 근거가 있냐는 점입니다. 차트 분석, 수급 분석, 세력의 움직임 등 이런 근거를 바탕으로 종목을 선택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추천 종목만 보고 매수하면 그 종목이 왜 오르는지, 왜 떨어지는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결국 손실을 보게 됩니다. 추천을 받을 때마다 그 추천에 대한 이유와 근거를 꼭 따져봐야 합니다. 손절 타이밍도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주식에서 손절 못하고 계속 버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조금만 기다리면 오르겠지, 이렇게 기다리다 더 큰 하락을 만나는 경우가 많죠. 손절을 못하고 계속 기다리는 것보다 타이밍을 맞춰서 손절하고 더 나은 종목으로 갈아타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손절은 실패가 아니라 자본을 지키는 기술입니다. 주식에서 손절은 손실을 키우지 않게 해주는 중요한 기술입니다. 여러분이 손절을 두려워하지 않고 정확히 타이밍을 맞추어서 손절하면 그만큼 자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손절을 잘하는 사람이 장기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모든 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분할 매수, 근거 기반 매수, 손절 타이밍을 정확히 실천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런 분석을 혼자서 다 하기엔 시간이 부족하고 실전에서의 경험이 부족한 경우가 많죠. 그래서 중요한 건 실시간으로 제공되는 정보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 정보는 단순한 추천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매수할 때 필요한 근거와 타이밍을 명확히 제공하는 실전 전략입니다. 이 정보는 분할 매수, 세력 매집주 분석, 그리고 손절 타이밍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채널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뉴스와 커뮤니티에서 찾아볼 수 없는 정보입니다. 시장에서 누군가 몰래 세력을 모은 종목, 차트에서 나타난 중요한 신호, 매수 타이밍과 매도 타이밍 등을 모두 제공해 드립니다. 지금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정말 간단합니다. 010-2701-6611로 종목이라고 문자 한 통 보내세요. 그럼 제가 실시간으로 분석한 핵심 종목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에서 STOCK661을 검색하시면은 실시간으로 종목 분석과 함께 매수 타이밍, 손절 타이밍 등 핵심 정보를 바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추천 종목을 받는 게 아니라 그 종목을 분석하고 근거를 찾아보는 것입니다. 이 채널을 통해 여러분은 단순히 종목을 추천받는 것을 넘어서 왜 이 종목을 사야 하는지, 언제 사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이제 선택만 남았습니다. 추천 종목만 보고
매수하는 방법과 근거 기반으로 매수하는 방법. 여러분이 그 선택을 제대로 한다면 더 이상 손실을 반복하지 않고 꾸준한 수익을 얻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제 주식시장에서 자신감 있게 매매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STO CK6612를 통해 매일 아침 실시간으로 핵심 종목을 받고 매수 타이밍과 매도 타이밍을 명확히 잡아보세요. 이 정보를 통해 여러분도 타이밍을 맞추고 분할 매수 전략을 제대로 실천하며 손절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수익을 쌓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010-2701-6611로 종목이라고 문자 보내시고 카카오톡 또는 텔레그램에서 STO CK6612를 추가하세요. 실시간 분석과 매매 타이밍을 받는 방법을 통해 여러분도 오늘부터 수익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이번 내용은 카카오페이의 최근 주요 이슈들과 함께 앞으로의 주가 흐름을 전망해 보겠습니다. 앞선 내용에서는 기술적 분석 중심으로 주가 흐름을 살펴봤다면 이번엔 펀더멘털적인 요소들, 즉 실적 흐름, 산업 내 위치, 규제와 정책 변화, 그리고 플랫폼 확장성 등을 기준으로 중장기 흐름을 조망해 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현재 카카오페이는 단기 조정 국면에 놓여 있지만 그 안에서도 변화의 조짐들이 뚜렷하게 포착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짚어볼 이슈는 금융당국의 플랫폼 규제 방향성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지난 6월 말 금융위원회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금융상품 판매에 대해 전방위적인 점검을 예고했죠. 카카오페이는 보험 중개, 간편 결제, 투자 중개 등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사안의 영향권에 가장 먼저 들어간 종목 중 하나였습니다. 당시 시장에서는 비금융 주력자의 금융업 진출을 제한하는 쪽으로 해석되면서 투자 심리가 급격히 얼어붙었고 11만 4천 원을 고점으로 급락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이후 금융위의 스탠스가 완화되면서 상황은 다소 진정됐습니다. 금융위는 무조건적인 제재보다는 소비자 보호 중심의 가이드라인 강화 쪽에 무게를 두겠다는 입장을 내놨고 이건 시장에서도 긍정적인 시그널로 받아들여졌어요. 카카오페이 역시 사업구조 조정이나 라이선스 강화 등을 통해 사전 대응에 나서고 있고 중장기적인 사업 연속성엔 큰 문제가 없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규제 리스크는 여전히 존재하지만 시스템 리스크 수준까지 확대되진 않았다는 점이 중요하겠죠. 두 번째 이슈는 바로 삼성전자와의 협업입니다. 2025년 상반기부터 삼성페이와의 연동이 전면 도입됐고 이를 통해 모바일 결제 시장의 지형이 본격적으로 흔들리고 있어요. 삼성페이는 국내 스마트폰 보급률 기준으로 압도적인 하드웨어 기반을 갖고 있고 카카오페이는 플랫폼 사용자 기반에서 가장 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 축이 결합되면은 사용자 경험과 서비스 확장성 측면에서 큰 시너지를 기대할 수 있어요. 단순 간편 결제 기능 연동을 넘어 카드 등록, 포인트 적립, 멤버십 통합, 인증 절차 통합까지 서비스가 넓게 연결되고 있는 구조고요. 카카오페이 입장에서는 사용자당 수익, 즉 ARPU를 끌어올릴 수 있는 기회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구조적 전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적 측면에서도 눈여겨볼 흐름이 이어지고 있어요. 카카오페이는 2025년 1분기 실적 발표에서 영업이익 흑자 전환에 성공했고 거래액도 전년 대비 두 자릿수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고마진 상품군인 보험, 투자 상품에서 수수료 수익이 늘어난 게 포인트였고요. 트래픽 중심의 모델에서 수익 중심 구조로 이동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 흐름이 이어진다면 2분기 실적도 긍정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장 예상치는 매출 4천억 원 전후 영업이익은 200억 원 내외로 보고 있는데요. 이는 전년 대비 실질적인 실적 개선이 반영된 수치입니다. 여기에 정부 정책 흐름도 카카오페이에 우호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2025년을 디지털 금융 고도화의 원년으로 삼고 있고 마이데이터 2.0, 오픈뱅킹 3.0, 금융 마켓플레이스 확대 등 플랫폼 기반의 금융 생태계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어요. 이 가운데 사용자 인증, 데이터 기반 맞춤 금융 추천, 종합 자산관리 서비스 같은 분야는 카카오페이가 이미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영역입니다. 특히 마이데이터 고도화 과정에서 가장 많은 사용자 금융 데이터를 보유한 기업이 카카오페이이기 때문에 이건 곧 시장 지배력 강화로 직결될 수 있는 포인트입니다. 물론 리스크도 존재합니다. 가장 큰 변수는 여전히 규제 불확실성이에요. 플랫폼에 대한 정치 사회적 견제가 강해지는 만큼 언제든 새로운 규제 이슈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투자 심리의 부정적인 변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 금융권과의 경쟁도 점점 치열해지고
많아지고 있어요. 시중은행은 자체 간편 결제 시스템을 고도화 중이고 카드사들 역시 독립형 앱 강화에 나서면서 카카오페이의 점유율 확대는 예전만큼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해외 진출 성과도 제한적이라 글로벌 확장성 측면에선 아쉬움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장기 전망은 여전히 긍정적이라는 평가가 우세합니다.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실적 구조가 바뀌고 있습니다. 과거처럼 광고나 마케팅에 의존하던 구조가 아니라 지금은 수수료 기반 플랫폼 중심 수익 구조로 전환되고 있고 이익률 자체도 좋아지고 있어요. 둘째, 사용자 충성도가 높습니다. 국내에서 결제, 인증, 자산관리, 송금 등 다중금융 서비스를 하나의 앱에서 해결하는 구조는 사실상 카카오페이가 유일하다는 점에서 락인 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셋째, 데이터 기반의 확장성이 충분합니다. 단순한 결제 플랫폼을 넘어 종합 자산관리 서비스로 확장될 수 있는 기반이 이미 깔려 있죠. 그래서 예를 들면 최근 시작된 보험 리모델링 서비스, 투자 자동화 서비스 같은 것들이 그 전환의 초기 신호라고 볼 수 있습니다. 향후 주가 흐름은 결국 이 세 가지 축, 규제 완화, 실적 개선, 시장 확대가 동시에 충족될 수 있는지에 달려 있어요. 만약 2분기 실적이 기대 이상이고 금융당국의 규제 기조도 유연하게 유지된다면 기술적 반등과 결합해서 주가는 다시 8만에서 9만 원대 회복 시도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에 삼성페이 연동 효과까지 하반기부터 본격 반영된다면 거래액 증가와 사용자 수 확대가 함께 나타날 수 있고 이건 주가에 있어 새로운 트리거가 될 수 있어요. 반대로 규제 리스크가 커지거나 실적이 둔화되면은 현재 지지선인 6만 원대가 이탈될 수 있고 그 아래 5만 원대 테스트 가능성도 배제하긴 어렵습니다. 지금 상황에서의 투자 전략은 중기 분할 접근이 유효하다고 판단됩니다. 6만 원 초반 구간은 기술적 지지선이자 과거 수급 집중 구간이라 반등 가능성이 높은 지점이고요. 실적 발표를 앞두고 거래량이 서서히 늘어나는 흐름이 보인다면 저가 매수 구간으로도 해석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승 반전 시엔 7만 원대 중반에서 이익 실현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단계별 목표가 설정과 분할 매도 전략도 함께 고려하는 게 좋겠죠. 중장기적으로는 실적 체력이 받쳐주는 한 과거 고점 회복 시도도 충분히 가능한 구조로 보입니다. 여러분,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이 이미지 그냥 넘기지 마세요. 이건 제가 주식 유튜브 하면서도 쉽게 안 꺼내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안에 담긴 핵심 메시지가 단순히 마케팅이나 홍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선 맨 위에 보시면은 전화번호가 보이죠. 010-2701-6611 그리고 옆에 큰 따옴표로 기적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요즘 시장에서 수익 내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지금처럼 뉴스는 넘쳐나고 종목은 많은데 실제로 내 계좌는 마이너스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는 포기해야 하나 하고 계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대중이 잘 모르고 있는 종목, 그러니까 뉴스에도 안 나오고 유튜브에도 잘 안 나오는 근데 실적은 받쳐주고 수급은 들어오고 있는 종목이 존재합니다. 제가 이걸 왜 강조해서 말씀드리느냐면요. 이 종목은 누가 먼저 알고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수익률이 아예 달라집니다. 이 종목의 비밀을 알려드릴게요. 이게 그냥 자극적인 말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이 종목은 이미 내부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세력이 물량을 잡기 시작했고 차트에서도 거래량 변화가 감지됩니다. 시장이 다들 하락한다고 외칠 때 조용히 바닥을 다지고 올라오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기회를 잡는 겁니다. 전화 안 하셔도 됩니다. 단 한 통의 문자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 전화번호 다시 한번 불러드릴게요. 010-2701-6611 여기로 딱 한 단어 기적이라고 보내주세요. 정말로 그게 끝입니다. 그 한 단어면 지금 대중이 모르고 있는 진짜 종목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어요. 저는 이걸 구독자 전원에게 100% 무료로 드리고 있습니다. 돈 받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종목이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왜 기적이라고 표현했을까요? 바로 이 종목으로 실제 계좌 반전을 이뤄낸 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도 저한테 연락 주신 분 중에 마이너스 38%였던 계좌가 이제는 수익 전환됐어요. 이렇게 말하신 분 계셨습니다. 그분도 처음에는 반신반의 하면서 문자 한 통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문자 하나가 시작이 된 겁니다. 지금 이 화면 보면서도 에이, 다 똑같은 말이잖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런데 그 생각이 지금까지 내 계좌를 가둬왔을 수도 있다라는 걸 생각해 보셨나요? 여러분, 요즘처럼 정보의 홍수 속에서는
진짜 가치 있는 종목은 조용히 움직입니다. 뉴스가 쏟아지고 검색량이 터질 때쯤이면은 이미 늦은 거예요. 지금 제가 드릴 이 종목은 아직 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잡는 게 진짜 타이밍입니다. 자, 텔레그램이나 카카오톡을 쓰시는 분들은 아이디 STOCK661을 여기로 바로 문의 주셔도 됩니다. 하지만 나는 그런 거 잘 모르겠다, 복잡한 건 싫다 하시는 분들 그냥 문자만 보내세요. 기적이라고만 보내시면 됩니다. 그게 지금 여러분의 계좌를 살릴 수도 있습니다. 개인정보요? 당연히 철저하게 보호합니다. 이건 상업적인 홍보가 아니라 진짜 구독자분들에게 기회를 드리기 위한 방법입니다. 이 영상 보고 문자 보내셨던 많은 분들이 지금은 스스로 계좌를 읽고 종목을 판단할 수 있게 되셨어요. 그리고 제가 알려드린 종목 중 하나는 지금 이미 수익률 70%를 넘어섰습니다. 그 종목 처음부터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연락 주신 분들에게만 조용히 공유드렸던 내용입니다. 지금도 그 흐름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차례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010-2701-6611 기적이라고 문자 한 통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건 그냥 정보 전달이 아니라 지금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향을 잡아드리는 겁니다. 다른 분들은 아직도 뉴스 기사만 보고 어디서 매수해야 되지? 손절해야 하나? 혼란스러워할 때 여러분은 이미 수익 구간에 진입해 계실 수 있어요. 그 시작은 단 하나, 지금 이 순간 문자 한 통입니다. 망설이지 마세요. 무료입니다. 기회는 찾아오지 않습니다. 움직이는 사람에게만 열립니다. 지금 바로 문자 보내시고 그 다음 영상에서 수익 인증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